안녕하세요.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라서 많이 힘들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Q&A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Q&A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봐드리고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용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코로나, 사업주가 의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유로 휴업하게 될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돼. 이미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뭐 더 한다고 하거나 닫을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도 그리고 근로자도 무급으로 쉬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고 사업주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 근로자의 생계가 좀 위험하지 않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시고, 하지만 다음에 조금 급여 부분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시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감염병 확산 예방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매출이 감소했어요. 이 경우에 휴업을 하고 싶을 때 이때 휴업수당을 줘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고 사업주의 세력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 범위 안에서 휴업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주의 경영의사결정 안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쉬시는 경우에 회사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쉬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입니다. 임금은 누가 정했을까요? 사용자가 정했을까요? 근로자가 정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한 번에 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 위반이고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의 삭감은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 잘만 말씀하시고 협의만 좀 구하시고 동의를 좀 구하신 다음에 임금 삭감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일방적인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거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하면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동의해서 사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안 돼서 사직이 안 되는 거예요. 권고사직을 하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중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수락한다는 권고사직서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근로자하고의 의사결정을 좀 합치를 보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가?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냥 무급휴직으로 뭐 일주일에 5번 나가던 것을 2번만 나와달라고 한다. 근데 따로 뭐 휴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 이 경우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주셔야 돼요. 70%의 평균 임금의 휴업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
감염자가 발생해서 이 구역이 제한구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안 주셔도 되지만 경영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돼요. 단, 역시나 이 법은 근로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리적인 동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방적인 무급휴가를 가라고 하지 말고 근로자분한테 잘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우리 사정이 어떻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나 다 지금 폐업과 계약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무급휴가를 나눠서 좀 가야 될 것 같다. 또는 무급휴직을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으니 여기에 좀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만 있으면요, 아까 임금 삭감처럼 여러분들이 무급휴직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자에게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 무급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근로자분들의 생계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 보조금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근로자의 생계를 좀 보호해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연차 휴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 상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연차를 반려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바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주요 발표회가 있고 또 이 납품을 해야 되니까 휴가를 가게 되면 연 300억이 예를 들어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혹시 일주일 뒤로 미뤄줄 수 없겠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아예 휴가를 취소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택근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택근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재택근무가 전원이 모두 다 재택근무가 하지 않고 고객의 접점에 있는 영업부서라든지 아니면 백오피스 부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택근무는 누구는 하게 되고 누구는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는 쪽은 왜 우리에게는 묻지도 않냐, 우리도 재택근무 하고 싶다, 이건 법 위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키셔야 돼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사업주가 배려 차원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배려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배려 차원으로 보지 차별적인 요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재택근무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에 1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라고 할 경우에 실업급여 못 받게 돼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분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주분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 해줌으로써 회사에 좀 나중에 정부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점을 또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정리해고 또는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인상의 사유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이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요. 이직 확인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주하고 근로자의 중간자 역할에서 이직 정정을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분들이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100만 원, 한 사람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명이 신청하면 10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좀 사유를 오히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정리해고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에서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만 정리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근로자분들의 생계를 좀 보호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금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해야만 되는데 그 전에 유급으로 그래도 좀 휴업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금액은 1인 상한액이 66,000원이고 이제 인건비의 4분의 3까지 한시적인 지원이 최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노무 자문사 또는 노무사를 좀 찾으셔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꼭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건비 절감과 동시에 생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고용유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급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했다는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9to6 또는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지금 만들 것도 없고 납품할 곳도 없고 영업할 곳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좀 슬림화해야 되는 것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아무래도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또는 원격근무제 등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금액은 주당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연간 260만 원부터 520만 원까지 1인 근로자당이요.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산정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이제 법인이나 자문을 좀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원 요건은 여러분들께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시면서 전자결제 또는 기계식 관리 등을 통해서 출퇴근을 관리하셔서 이게 충분히 정부 이제 지원할 때 확인이 될 수 있도록까지 시스템화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피보험자 수의 30%의 한도를 해서 지원이 되고 70명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시차 출퇴근제 또는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그리고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칭 등을 명시하셔서 규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 노무 이슈 Q&A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팁을 전하는 송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